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356페이지 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쭉 봤고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니까 환지처분 및 보류주 충당 밑줄입니다.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 환지받을 때 환지는 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이게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봤어요. 그게 그 땅이고 그 땅이다 이런 건데 어떻든 간에 요 정책적 목적으로 요 사업시행자에서 요거 이전할 때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전했는데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에 또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 이때 이것도 요 이전도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시행자하고 내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 늦어지고 사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357페이지 양도를 보는 경우 보겠습니다. 밑줄입니다.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돼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양도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환지에 관한 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자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를 받았는데요. 환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20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역시 환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갑은 3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요.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수령해야죠. 여러분들 받아야죠. 줄어든 것만큼. 가만지. 환지 권리 줄어들었죠? 가만지요. 그 다음에 을 같으면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취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청산금 부담해야 되고. 환지 권리 늘어났습니다. 증환지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여기는 이제 잘 봅니다. 가만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의 경우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권리 면적 300제곱미터에다가 200제곱미터 받았을 때 요 줄어든 가만지에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고요. 결론 하여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입니다.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 갑소유고 요 을소유입니다.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때 자,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잘 보세요. 분할된 이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고. 양가로 4번 양도담보는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볼게요.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건데요.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다. 자, 니은범 밑줄입니다. 등기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외우는 건 아니고 참고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소양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그러니까 여전히 채무자가 소양 수익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 형식만 소유권이 이전이지. 자, 결론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 윗줄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죠. 이때 누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 채무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양도세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가잖아요. 자, 채권자는 자기 채권 만족 없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요. 채무자한테. 양가로 5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실적인 대가관계의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다 말고 남편이 여보 일어나 봐. 노원에 있는 아파트 4억에 사는데 이게 8억이 됐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이게 4억이 됐대요. 지금 주면은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걸 저한테 2억 100만 원에 파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런 것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겉모습은 양도해도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돕고 사는 세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이죠. 두 번째 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대가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고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합니다.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6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만이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이에요. 여러분 좌우지간 있잖아요. 좌우지간 신탁 거기 제목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서 신탁의 동그라미요. 믿고 맡기는 것 뿐이에요. 신탁. 그러니까 자,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양도인데 대가 없이 이전하잖아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니까 양도하지 않습니다. 또 믿고 맡았다가 신탁 해지로 인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결론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7번 소유권 환원 이것도 소유권 환원 제목의 동그라미요. 자,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밑줄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짜기요.
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신탁 지문에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59페이지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은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한번 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보세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해요.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그럼 지분에 표시 없으면 균등 지분 50%씩이었는데 분할하였다. 누가 뭐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가 받고 이전한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세요. 거기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해요. 그럼 지분의 변동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자,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자, 소유주별로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근데 동그라미 2번 양도로 보는 경우 보세요. 또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데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거 유상이전으로와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 50%씩이었어요. 자, 그런데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습니다.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갑 60을 40% 분할했다. 그럼 종전지분보다 자, 10% 늘어난 사람은 취득세가 자, 10% 감소했을 때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갑한테 대가를 받고 이전해요. 그럼 이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잖아요. 재산 형성에 안팎으로 서로 노력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입어서 재산 같이 모은 거잖아요.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이고 시험에 다들 이미 나왔던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왔었죠. 2번. 소유재산을 공매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물상법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중요 기출문제예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부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양도에 해당하는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죠? 무상. 이것은 무상, 즉 증여에 해당합니다. 3번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합니다. 이건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매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돼서 소유권 환원. 잘못한 거 돌려주는 거죠? 직접적인 대가 받고 전이 아닙니다. 소유권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해. 자기가 재취득했다. 자, 물상보증인 자기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이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본인이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별표시는 머리 정리하시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도 별표시 2개입니다. 자, 어느 때를 양도 시기를 보고 취득 시기를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죠.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본문은 왜 보유기한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왜 중요한지 나왔는데 보유기한 판정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바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는데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심의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 끝에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 자, 근데 이 대금 청산한 날이 어떤 날이냐? 그 참고를 보세요. 대금 청산한 날이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약정일이 아니다. 밑줄 짝이요. 취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는 원칙 언제였습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어느 때였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일이고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일인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잔금의 손부를 주고받은 날이고. 자,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양도 및 취득 시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양도세가 계산되는데, 양수인이 원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부담하기 해결이 했어요.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그랬을 때는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이것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면 취득시 판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361페이지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제된 여기 비춥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에요.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소일인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걸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거의 등기 접수일 밑줄이에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입니다.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요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례 연습 한번 했었어요. 기본 이론 때. 어떤 거 했었냐면 잘 보실래요?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합니다. 매매하는데요. 예. 계약일이 만약에 계약일이 2021년 3월 2일이고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1년 4월 10일이고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2021년 4월 20일이고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은 자 2021년 만약에 5월 28일입니다. 그랬을 때 을 입장에서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예? 사자만 들려? 자, 이번 주 강의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사자만 들려. 중요한 건 여기서 정확히 이 끝에를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4월 10일이자는데 계약상 잔금지율이잖아요. 취득세는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개인 간 매매니까 계약상 잔금지율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이니까 4월 20일이에요. 달라요, 여러분들께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예?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매의 경우에 4월 2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 입장에서 이날이 판날이고 을 입장에서 이날이 산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날이 양도일이고 을 입장에서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입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고요. 취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원칙, 자, 계약상 잔금질인데 계약상 잔금지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예요? 중빠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3월 28일. 등기일이 빠르니까 등기일이고.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언제예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고. 자, 이거 그래서 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3월 28일이요.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5월 28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잔금지일, 자, 명시가 안 됐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계약상 잔금지일 불분명하고, 또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도 불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상 취득시인 언제입니까? 자, 취득세는 보세요. 매매 같은 원칙 계약상 잔금일인데, 이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 안 돼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대충 한 5월 1일 정도 된다고 그랬죠? 5월 1일인지 2일인지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상의 취득시는 언제예요?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똑같이 양도시기도 5월 28일입니다. 자, 요거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취득세랑 구별하셔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입니다.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밑줄입니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에요. 우리가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장기할부 매매, 등기 접수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첫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이렇게 막 바꿔요.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를 보겠습니다.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를 보니까 허가받은 경우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는 건축법 승인에 따른 밑줄입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근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해서는 이를 준용한다. 다만 여기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또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고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줘놓고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합니다. 29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정답 지문이 양도민 취득 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는 나중에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 증여받은 자산 언제요? 증여받은 날, 밑줄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증여받은 날로 나와요. 근데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세상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계약일. 자, 취득세에서는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일인데, 증여 계약일인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다릅니다. 구별해야 되고, 서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62페이지에 보니까요, 시효 취득 부동산입니다. 민법 245조 1항은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랬죠? 예. 자, 근데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전칙 규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점유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당해 부동산에 점유 개시한 날 밑줄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세금이냐면 양도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있잖아요.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주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보세요.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요, 20년 전에 점유를 개시했어요. 자, 어떤 토지에 대한, 그리고 시효가 20년 지나서 만료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접수합니다. 자, 그랬을 때 민법과 달리 세법은요, 실질과세전칙에 따라서 얘 언제부터 사용수익했냐?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어요? 20년 전, 이때부터 평온공연한 소유사로 사용수익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개시로 수급합니다. 자, 그래서 시효 만료일로 바꿔낼 수 있어요. 등기접수일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접수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니고 점유개시입니다.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한 거니까 이때부터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돼요.
자, 등기 접수일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점유개시를 기억하시고. 수용되는 경우 봅니다. 5번. 수용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 밑줄입니다. 대금, 자,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빠른 날.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 이게 25회 시험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용의 경우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런데 이 수용 개시일이 25회 시험 앞두고 개정이 됐어요. 그해 개정세법이었는데 수용 개시일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중 빠른 날. 아까 장기할 부속권 매매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생수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었죠. 수용 중 빠른 날.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이거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일단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또 밑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밑줄입니다. 자, 수용권자가요,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금 주려고 했는데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용권자 입장에서 뭐 누구한테 줄 거예요? 누가 재판 끝날 때까지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 이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 뭐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꾸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놨다가 또 요약집 할 때 또 보고 계속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 쫙 밑줄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자산 완성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든 뭐든 주택이든 건물 완공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자,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 실현시킨 조세인데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데, 자, 대금은 청산됐어요. 아직 사용수익도 못 해왔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 원래 대금 청산이지만 이때는 대금 청산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완성된 날, 완공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대금 청산일로 바꾸면. 그 다음에 7번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입니다. 자, 보시니까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밑줄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만 또 밑줄입니다.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양도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밑줄 쫙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그리고 여러분 항상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뭘 줘야 돼? 다음 날 요거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요거 쏙 빼니까.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 다음 날. 요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요. 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를 환지받아요. 그럴 때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 시라는 겁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습니다. 이 빗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 혹시 금도끼, 운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 안 해드렸나요? 안 했어요? 자, 산에서 나무꾼이 전래동화 그거 알잖아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쳐가지고 생산수단 잃어버린
나무꾼이 억울해서 막 울고 있죠. 수용 못했는지 지금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왔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왔어.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새 도끼를 결국은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뭐 그러더니 싹 다 주고 갔죠. 그래서 갑이라는 나무꾼이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나무꾼을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합니다. 그럴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를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받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예? 옛날에 대장간에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지. 요번에 좀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잖아요. A에서 A 다시 환지받은 토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천 토지취득일입니다.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예, 양돌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 어느 때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에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 감소된 토지는 언제 받은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쏙 다음날 쏙 빼는 것도 주의하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X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쇠도끼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전 토지 취득일. 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증가 감소된 토지, 금도끼, 은도끼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요까지 취득 시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요약집에서 필요한 거, 문제집에서 뭐 필요한 건지 나중에 또 추가해서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363페이지 취득 시기 의제라는 것은 편하게 한번 보세요. 취득 시기 의제 3번 363페이지 맨 아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본다. 밑줄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요, 취득 시기 입증도 곤란하고 또 명목 소득만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정 시기마다 취득 시기를 끊어요. 그래서 1978년에 취득했던 부동산 같은 것을 1978년에 취득했던 84년에 취득했던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이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한 번 정도 알아두시고요. 밑줄이고 364페이지 주식 출자 지분 있죠? 이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상장 주식 및 비상장 주식으로서 주식은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에 관계 언제 취득했던 관계없이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봐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의제 취득일은 언제고 85년 1월 1일이고 이런 것들. 중요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예수요. 그렇습니까?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예요? 등기 접수일, 주식은 명의예수일. 2번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 언제입니까?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지만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3번 공시법이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요. 중 빠른 날이라고 했잖아요. 수용은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세 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업인정고시는 하나밖에 안 나왔고 또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4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언제예요? 등기 접수일. 상속은 언제 역사가 시작돼요? 상속 개시. 자, 중요 유출 문제 두 번째 문제 봅니다. 29회 문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하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1항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일이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언제라고요?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비해서 중 빠른 날.
3번 대금 청산전에 등기했다고 하면 언제예요? 등기 접수예요. 4번 상속개실. 5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금도끼네요. 증가가 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 시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이제 꼭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가 예고 드린 대로요. 비과세 양도소득은 이것은 비과세 양도소득은 5월 달에 첫 주부터 소득세 들어갈 때 5월 달에 이제 비과세는 올 둘째 주 정도에 자세히 요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요약집으로 해서 쫙 압축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볼 거고요. 자, 지난 기본 이론 때 제가 살짝 주요 핵심을 이렇게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용어 설명드리고 살짝 설명드렸고, 오늘 심화 이론에서 넘어갔다가 5월달에, 왜냐하면 바로 하니까 비과세만 따로 요약집으로 압축해서 보는 게 일단 더 좋기 때문에 그때 압축해서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3페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에는 제가 고가주택 있죠? 393페이지 고가주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구조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중요하죠. 논점들 많죠. 그리고 또 납세 절차, 부계재산 양도세 이런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39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하면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데도 많은데, 제 2차 과목 같은 거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수강생분은 최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공부한 지 한 달 반이 인강수강생분인데 공부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반밖에 안 된 사람이 모의고사를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문제 풀면서 제 음성이 막 있죠. 제 음성이 들리고, 모의고사 보는데 제 음성이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봤대요. 희한하네.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제 음성이 막 들리면서 막 문제 보낼 때마다 막 제 음성이 들리더래요. 지문 볼 때마다. 그러면서 얼마나 몰입해서 제 수업을 잘 들었으면 벌써부터 그냥 목소리 들리고, 우리 시험장에서 원래 그런 현상이 들릴 건데 벌써부터 그냥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잘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들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인데, 지금 2차 점수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2차 점수는 여름이 돼야지 이제 그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은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에 집중하시되 2차는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밀리지 말고, 인강수강생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업 밀리지 말고 들으면서 전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어보면서 전으로 잠깐씩 복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6월이나 그때부터 2차에 이제 공부를 매진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을 꼭 엄수하면서 수업 시간 전으로 공부하고, 암기상 같은 것은 수업 끝나고서 뭐 하거나 그럴 때 짜투리 시간에, 인강수강생도 그렇고 짜투리 시간에 뭐 화장실이든 뭐 아니면 산책하든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하나도 암기하시고 뭐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항상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